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VC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투자자가 리드 투자하고 있느냐. 비트코인 2개 보냈을 때 나라에다 보낸 거고 비트코인 보낸 거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기부단체에서 블록체인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투명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부 문화도 비트코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럼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예전에 그 법인회사 운영하면서 스타트업 했을 때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VC 대표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면은 누구나 다 알, 그 당시에도 누구나 다 알 VC였고 알토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님 앞에서도 브리핑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업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유명 VC들 그리고 또 유능한 VC들 만나면은 항상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 모델을 그들한테 설명해서 내 투자 밸류를 측정하고 내 회사 가치를 측정하는데 만나면은 어떤 회사예요? 뭐 비즈니스 하세요를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끌고 있는 팀원들의 구성원은 어떤 출신이고 어떤 역량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던 게 한참을 설명을 했어요. 저희 직원들은 이런 친구고요, 여기서 왔고요, 이런 학교 나왔고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보겠구나 하는데 그때도 비즈니스 모델을 안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세요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의 역량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자요? 그리고 사업 왜 하세요? 그리고 사업해서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살았어요? 뭐 이거 저의 탄생 배경과 제 가치관과 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트코인 바라볼 때 그 똑같이 대입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충실하고 역량이 없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 수행이 안 되거든요. 마치 유튜브도 비슷하잖아요. 유튜브를 제작할 때 훌륭한 PD와 작가가 있어야지 유튜브가 흥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알트코인에 대입했어요. 알트코인 홈페이지나 백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대표들과 팀원들의 링크드인이 제공돼요. 이력들과 이런 경력들. 크게 투자 들어갈 때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표를 봐요. 얘가 돈 벌면 튈놈인가? 어디에 유명한 어디에 회사를 나왔나? 아니면 자산이 좀 있나? 이런 것들 보고 그 마지막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체크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어려워요. 왜냐면 해외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는 데 들어가서 영어로 된 거 다 번역해서 봐야 되고 좀 몰라 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도 모르겠어 사업 나 안 해봤어 그거 내가 본다고 내가 알아? 대표가 역량 본다고 내가 알아?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간단한 투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VC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VC가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즉 어느 투자자가 리드 투자하고 있느냐, 초기 투자하고 있냐, 이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시리즈 단계에서 누가 들어와 있는지 규모들이 나와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치가 힘드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정리해 놓은 그 서치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떤 유명한 VC에서 얼마만큼의 투자가 들어와 있는지 이걸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유명한 VC들이 저희보다 더 뛰어난 리서치 팀원들을 데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대표, 팀원, 비즈니스 모델 다 파악하고 리드 투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VC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역으로 그럼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그럼 VC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정리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서치하고 찾아내고 이럴 필요 없이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렌드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AI 쪽 트렌드나 AI가 따라오면 데이터 저장 섹터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가 좀 따라오거든요. 그런 섹터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왜냐면 작년에 밈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밈이 유행했었냐면 20만 원 투자해서 20억 번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퍼지다 보니까 당연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극소수였겠죠. 그래서 밈코인이 작년에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밈코인 투자해서 인생 역전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트렌드 섹터를 좀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AI나 RWA가 이제 또 아마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드리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팀, 구성원, 비즈니스 모델 잘 파악해서 투자해보시고
그것도 힘들다. 트렌드도 못 읽겠다 하시면은 VC가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그래서 VC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코인들을 투자하는 게 제법 안정적일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을 2개 기부하신 걸로 아는데 왜 하필이면 비트코인으로 보내셨을까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비트코인 2개 보냈다 그러면은, 야, 너 뭐 착하다. 말도 안 된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가격으로는 3억인데, 그 당시는 1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억 단위 기부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고, 뭐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기부하는 배경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 착하고 천사 아니고, 성인군자 아니고, 유니세프는 15년 넘었고 기부한 지, 일단 보육원에는 매달 직원들이랑 함께 보육원 기부도 하고 있거든요. 매달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매달 기부한 지는 거의 4년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사람은 악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란 동물이고. 근데 그러려면은 의도적으로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걸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도적으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2개 보냈을 때 나라에다 보낸 거고 비트코인 보낸 거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크라이나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제가 우크라이나가 밥 매는 분도 막 김태희다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5년 동안 솔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푸틴이랑 그 다음에 트럼프랑 만나서 대통령 두 분께 만나가지고 회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정쟁 종식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를 잘 기억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왜 비트코인을 기부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네가 기부한 건 기부한 거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가 비트코인 기부는 왜 나온 건데, 일단은 제가 PD님도 아마,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안 믿을걸요? 제가 기부를 한 걸 어떻게 알죠? 말로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크립토 생태계는 너무 좋은 게요. 제 거래소 지갑이 우크라이나 공식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 보내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트랜잭션이라 그러거든요. 마치 이거예요. 제가 지금 피디님한테 1억을 보내면 통장에 기록이 남잖아요. 서로의 통장에. 제가 보낸 게 남고 피디님 받은 게 남잖아요. 비트코인은? 근데 이거는 저희끼리의 개인정보니까 누구든 보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오픈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조작도 사실 포토샵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아있어요. 제 지갑 주소가 우크라이나의 지갑 주소에 보내진 게 나와 있고요. 우크라이나 공식 주소에 쳐보면 누구나 제 지갑 주소가 2개가 보내진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부 문화는 비트코인을 떠나서 암호화폐로 기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왜 유니세프에 많은 기부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 3만 원 정도 되게 오랜 기간 기부하고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내 3만 원이 갈까? 제대로 그 친구한테. 사실은 뭐 광고비, 회사 운영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빠져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건너에 있는 그 어린 꼬마한테 지갑 주소만 주면은 진짜 거기다 쏘면 바로 보이거든요. 전송도 5분 안에 되고요. 그 친구한테 갔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부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같이 사업해볼 생각 없냐고. 근데 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기부 단체에서 블록체인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은 50만 원도 채 안 가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 친구가. 왜냐면 나는 그 친구한테 보내고 싶은데 중간에 용역비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기부 단체 비리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송금이 빠르고, 그때 비트코인 억 단위를 보내는데 10분이 안 걸렸어요. 바로 우크라이나 공식 주소 지갑 주소에 들어갔고요. 그분들이 현금화할 때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거래소에서 팔고 자기네들 팔아서 현금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부 문화도 비트코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에는 돈봉남이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 보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이제 저는 솔로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전쟁 잘 끝나시면은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가격이 왜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피크를 찍고 가격이 방어되지 못하고 쭉쭉쭉 내려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가격을 올린 건 일반 개민과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들과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동원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1부 때 이야기 드린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소형 태도 변화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미국 정부가
그리고 또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시장의 신뢰와 투자의 매력도를 동시에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건 미국의 수용 태도 변화다. 첫 번째로는 정책 변화와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가격 변화 방어를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트럼프 후보가. 근데 이제 자기가 재선하게 된다면은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올감했던, 옥죄했던 규제들을 완화시키겠다고 자기가 공약으로 걸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더 뛰어넘어서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 가상화폐 수도로, 그리고 또 비트코인 슈퍼파워로 만들어버리겠다, 미국이란 나라를. 그래서 그런 목표를 제시하다 보니 가격들이 점점점 올라갔고요. 그 당시엔 더 올라갔었죠. 지금도 방어되고 있지 않나.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제동을 계속 걸었던 SEC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임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런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저 정치놈 저 당선되면은 다 안 할 거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SEC 위원장 날라갔고, 그리고 암호화폐의 제일 친화적인 그런 분이 SEC 위원장으로 지금 될 거라고 지금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정부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수용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보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주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채굴 업체들은 세금을 내려면은 일단 비트코인을 팔아서 지불했어야 됐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걸 비트코인을 내라, 그냥 우리 비트코인 받을게. 그래서 저는 되게 혁신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세금을 낸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비트코인이 공공 영역에서도 주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 세 번째, 연방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보유 법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하면 잘 아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전략적 비트코인 법안 추진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무려 매년 20만 개씩 총 100만 개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이 그냥 비트코인 계속 20만 개씩 보유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의 금 보유량, 그러니까 그것을 재평가해보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브릭스 체제라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제 기타 이제 연합들이 일본의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단체로서,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 이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러시아가 자금이 없다 보니 미국 달러를 팔아서 군사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막아버렸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나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전쟁 자금 마련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네 돈이라고 이거 달러를 잠궈버리니까. 그래서 중국이랑 러시아랑 다른 나라랑 좀 합쳐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미국이란 나라가 지네 수틀리면은 달러 잠궈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가 왜 달러 보유하고 있냐, 탈달러 하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연합단체에 뭐 화폐를 만들거나 혹은 금을 많이 보유하라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랑 특히 중국이 금을 엄청 미친 듯이 샀어요. 지금 금값이 차상 최고치 찍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중국이 엄청 금을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러면 미국은 뭘 하고 있냐, 중국 쪽에서 금에 대한 포지션과 그걸 늘려가고 있으면은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 같아요. 미국은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을 팔려고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비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이란 나라가 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했을 때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죠. 사실 1억 5천 방어하고 있는 거는 방어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를 누군가 누르고 있는 거지 사실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연방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법안 추진으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이제 시장의 기관 투자자가 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사고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매집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기간 투자의 투자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개미 투자자랑 다르게 단기간 차익을 원하는 곳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액의 투자를 하는 곳들이 아니에요. 수억, 수천억, 조단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기간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자산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요소가 되겠죠. 근데 안정성과 성장성을 강화한다는 거는 가격을 방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 투자자의 사례를 조금 말씀해드리면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진 않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라는 회사의 주식을 삼으로써 간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500억 정도 되는 규모고요. 또 해외 연기금 투자 사례를 조금 말씀해드리면은 영국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은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500억치 샀지만은 되게 큰 규모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산 운용하는 거 대비. 근데 영국 연금이 비트코인 투자를 3% 하고 있어요. 전체 자산의 3%. 영국 연금 시스템에서의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 사례, 최대 투자 사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호주 연기금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이 친구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좀 든 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으면 리스크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약 한 40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에서 2,400개 정도에 되는 규모의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나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포용하고 하려고 있고 포트포인을 넣고 있고 이러다 보니 사실 개미들이 던지면 던지지 이 기관들이 던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단기 시세 차익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기관들은. 그래서 지금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15억 간다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왜 15억이 가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구미가 좀 당기실 거예요. 비트코인 진짜 가격 방어 잘하고 있고 사실 눈 깜짝할 새 1억 5천 찍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잠깐 장이 안 좋으니 내 알트코인, 내 비트코인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야 비트코인 1,000만 원 아니었어? 야 비트코인 2,000만 원 아니었어? 야, 그 7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야, 1억 4천 말이 돼? 지금 되게 놀래거든요. 근데 사실 1억 4천, 1억 5천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이미 판도는 뒤집혔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 플러스 이제 지정학적인 또 위기 뭐 이런 것들, 관세 정책 플러스 전쟁 플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가로막혀 있는 거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15억 가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가볍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책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설득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기관들과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의 매집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단에서의 기업들과 나라들과 기관들은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안 따라가면 리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의 공영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따라간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판도 뒤집히는 거거든요. 이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전 세계 사람한테 알려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친숙한 넥슨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1,700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000달러가 평단가니까 그래도 약 한 2배 정도 번 거죠. 그래서 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제가 감히 예상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모든 기업들은 블록체인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 이미 그쪽으로 사업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예상하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등등등 이런 이제 공룡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했다? 라는 신호탄을 터뜨리는 순간 미국이 마치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샀다고 하는 것만큼의 파장이 엄청 들 거고 너도 나도 포모가 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모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사지 않았는데 그게 엄청 올라가서 두려움에 떠는 걸 포모 증후군이라 그래요. 나 없는데? 비트코인 5억 가면 어떡해? 10억 가면 어떡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 하나가 신호탄을 쏴줬을 때 너도 나도 사게 될 겁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눈 떠보면 비트코인 5억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이 뭐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또 다음날 일어나니까 7억 가 있을 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미국 얘기하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 감도 안 오시잖아요. 좀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남의 얘기 같고 남의 나라 얘기 맞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도 법인의 대표고 제가 어쩌다 보니 오프라인 강의를 하러 나가는데 대략 규모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도 오시지만 자산가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운 좋게 스타트업 회사 형님들과 친구들과 동생들이 200억, 300억 500억 하는 회사 대표로 성장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연말이나 혹은 주말에 모임을 자주 나가진 않지만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일단 제 주변으로 다 몰립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크립토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그들한테 질문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살 거예요? 살 거야, 형들? 이러면은 야, 내가 다 사진 않을 건데 내가 지금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의 5% 그리고 많으면 20% 정도 내가 할당해볼 것 같은데? 그리고 비트코인 사실은 진짜 1억 이하로는 안 빠질 것 같고 너 말대로 비트코인이 15억 하고 저는 최소를 잡는 게 15억이거든요. 최소 10년 안에는 30억 이상 간다라고 보는 자산이고 근데 너 말대로 비트코인이 20억 가고 30억 갔을 때 지금 내가 이걸 안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클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은 최소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하고 싶은 그 심리가 되게 두꺼워졌다. 제가 다 만나보지 못했겠지만 더 대단한 분들은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또 하나 더 비트코인이 15억, 20억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고액 자산가들의 비트코인 매수 심리가 되게 강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억? 1000억? 그 이상인 분들이 비트코인을 20, 30개씩 가지려고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무한한 자산이 아니에요. 2100만 개고요. 그것마저도 로스트 코인이라 그래서 한 500만 개에서 600만 개는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1500만 개밖에 없는데 1500만 개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한 개씩 가져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저는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비트코인 0.1개 가지고 있으면은 상위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산가들의 비트코인 수집에 붐이 불면은 저조차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올해 혹은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100개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100개를 모았으면 2배 오른다고 파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정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0.3개도 가질 수 없는 자산인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라는 움직임이 불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부동산에 비트코인을 좀 비교하거든요. 항상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뭐 화폐냐 혹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냐 이건 약간 하수적인 생각이라고 하기보단 좀 더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의 끝판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폐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대비 내가 버는 내 임금이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산을 그냥 들고 있으면 화폐로 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금을 넣거나 근데 적금도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적금을 넣는 게 사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금을 보유하거나 금은 이번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내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단연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불패 신화. 그래도 부동산은 오를 거야.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하진 않습니다. 10년 안에 2배 오를 수 있는 자산 얘기해봐. 하면은 전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이라고 치면은 비트코인은 10배에서 20배 갈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2100만 개의 가치 저장 수단이 있고 거기에 내 가치를 보존할 수 있고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거는 2100만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결국에는 희소에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하고 누구나 가질 수 없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20평, 30평 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30억, 40억, 50억 합니다. 정말 비싼 거는 200억, 300억 하는 거죠. 왜 굳이 그 부동산의 그 값이 그렇게 돼야 될까요? 잠깐만 외곽으로 빠져나가도 2, 30억이면은 몇백 평 되는 전원주택을, 의리의리한 전원주택을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좁아 터진 2, 30평 그 집에 2, 30억 주고 들어간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 지리적 특성, 뭐 교통의 편리함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시민의식이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알게 될 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제 비트코인 15억 간다에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서술돼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을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금의 시총이 10분의 1이거든요. 전 당연히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15억 갑니다. 숫자로. 근데 금을만 뛰어넘을까? 금만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동산에 대한 그 가치 저장 수단의 주의까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개당 30억, 50억, 100억 이상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 100억 갑니다 하면은 누군가는 그럴 거거든요. 읽어보지도 않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야, 저거 사기꾼이네,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제가 써놓은 책을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근데 야, 너가 이거 책 쓴 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헛소리다 하시면은 당일 기준으로 빨리 완독해서 환불하실 생각이 있으면 제가 뭐 한번 환불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텐데, 근데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15억 가는 이유를 정말 잘 서술해놔서, 그래서 15억 가는 이유는 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고 아직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1억 5천 방어하는 이유, 그리고 15억 가는 이유, 그리고 15억을 넘어서 50억을 가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치저장 수단이 모르겠고, 강남 땅이 모르겠고, 야, 나 몰라, 뭐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 강남의 땅이 이렇게까지 비싸질 거라고는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건 가치저장 수단과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해 못한 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마치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초기 시장도 흡사했어요.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고, 이게 세상을 바꿀 거고,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 컴퓨터가 야, 컴퓨터 없으면 세상을 못 살아갈 거야 했을 때, 야, 뭐 컴퓨터 그거 게임만 하지, 야, 컴퓨터 그걸로 뽀로나나 보지, 뭐 컴퓨터가 무슨 세상을 바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50대 60대 70대 형님 누님들은 더 공감하실 게, 마치 휴대폰? 그러니까 예전에 전화기를 들고 다닐 때, 야, 그 무거운 전화기 왜 들고 다니냐, 집에 전화기 있는데 집에서 전화하면 되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2G, 3G, 4G, 5G로 넘어가면서 내 손 안에 컴퓨터가 생겼잖아요. 정말 급변하거든요, 세상은. 그리고 내가 눈치를 챘을 때는 그땐 좀 늦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립토 시장, 이 코인 시장은 인터넷 초기 시장과 흡사하다고 판단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수긍해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부감 일으키기보다는, 그래? 나 한번 공부해 볼게. 그래, 나도 한번 공부해 봐. 진짜 이거 맞는 거야? 내가 한번, 요새 또 챗GPT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GPT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자료들, 논리적인 숫자들 좀 대입해 보시면은 15억이 아니라 50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되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눈치를 채면 늦으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뭐 세상을 바꿔 얘기해? 맞아? 모르겠는데 일단 따라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나중에 따라올고 나중에 눈치챘을 때는 이미 비트코인은 2, 30억 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미 이 시장을 이해한 것처럼 이미 누구나 이해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세상 바꿨다. 이제 지금은 AI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AI 섹터랑, 그러니까 AI 주식, AI 코인, AI 회사에 다 투자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한번 믿고 좀 따라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